죽어! 죽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PC방에 왔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게임 안에 저 살짝 해봤는데 오늘 주제가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PC방 그리고 게임입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하는 게임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트리스, 막대 맞추기였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MORPG 그리고 요즘의 게임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게임주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막 계속 뭘 준비하니까 옆에서 당황하셔가지고 뭐 하시나 했을 텐데 네. 오늘 이 게임주들이 살짝 반등을 켜고 있고 이게 오늘만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이후에 또 게임주들이 메타버스와 함께 엮이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 뭐 윤석열 당선인도 게임이나 이제 NFT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실 P2E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조금 발언을 하셨고 실제로 게임위원회에서도 좀 강경하게 이제 P2E에 대한 부분에 불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게임주가 상승했던 주 요인이 P2E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게임 P2E 게임 진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도 P2E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활성화되어 있던 시장이 동남아 시장인데 사실 미르포가 작년부터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믹스 코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서 좀 흥행에 대한 부분 조금 여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한학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래서 이제 엔터 쪽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국 판호 발급이나 이런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추후에 물론 퍼러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호 발급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추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사드 추가 배치도 얘기를 했던 만큼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제한이 게임 상승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P2E를 얼마만큼 규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의구심,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한한령과 관련해서 또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게임주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사실 게임주들이 막 상승세를 타다가 그래 실적으로 보여줄 거야라고 했는데 실적으로 보여준 기업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위메이드는 정말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줬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코인 팔아서 번 돈이어가지고 너무나 실망스럽다 급락을 했었잖아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뭐 P2E 쪽으로는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는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QOQ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인 위믹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부정적으로 나온다가 좀 중요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향후 P2E 플랫폼에 대한 성장, 이제 플레이에 대한 로드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게임들이나 이런 대작들이나 이런 엔터나 이런 관련된 온보딩에 대한 이제 하나씩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에는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나 누가 이렇게 많은 게임들을 온보딩하는 회사가 추후에 이제 성장이 큰 회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P2E 게임 그리고 이 시장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던 게 위메이드 그리고 위믹스 코인인데 저희 조금 닉네임이 살짝 거치시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청자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빡도깨비님께서 필리핀 살고 있는데 진짜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르포를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남아에서는 이 미르포를 해서 코인을 벌고 그 코인으로 시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열광한다고 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요 P2E 게임으로 위메이드가 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주가도 전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앞으로 투자 매력도 의견을 좀 들어보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여러 리포트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게임에 대한 흥행을 얘기를 했을 때 재미도를 얘기했을 때 사실 저는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네. 저도 작년에 한 10월쯤에 이제 미르포 글로벌을 직접 해보고 흑철까지 캐보는 과정까지 한 달 정도 걸렸었는데 사실 이거를 게임이 재밌어서 한다? 좀 약간 여기에 반박인 게 실제로 게임을 해보시면 결국 자동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동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어떤 재미가 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빨리 하고 내가 이게 정말 돈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지 이걸 하나하나 게임의 시나리오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저는 그게 좀 의아해 생각을 했었고, 물론 이따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미르포가 결국 부진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미미스가 빠지니까 내가 이 게임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코인으로 바꿨을 때 월 한 150에서 200을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지금은 코인을 팔아봐야 3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라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메이드가 향후 성장할 수 있을 부분은 결국에는 장영국 이제 대표님도 이제 최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P2E 플랫폼 이믹스에 되어 있는 뭐 100개 게임까지 온보딩을 올해 안에 무조건 시키겠다.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이제 이믹스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미르포에 대한 흥행도 다시 덩달아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론 저도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아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과거로 돌아가자 보자면 다마고치 키울 때랑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할 때 네. 저는 그 결과물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자동적으로 이게 플레이가 되고 알아서 그냥 죽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약간 게임의 재미보다는 차라리 그런 P2E로 돈을 버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결국에는 저도 이제 코인 시세를 많이 보는 이유가 네. 요즘에도 요 며칠 사이에 게임에 관련된 코인들이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이제 X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어제 5%가 올랐고요. 네. 3일 전에 컴투스의 이제 C2X가 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3일 만에 50%가 올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론은 사람들은 이 코인이 잘 되냐에 따라서 이 관련된 게임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P2E로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임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요, 게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자동 전투는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또 아레나 같은 곳에서 유저끼리 대전하는 재미가 중요하다. 이제 같이 팀을 꾸리는 그런 재미가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오인영님께서는 도덕성이요. 카카오 보니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제일 나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기덕님은 운영사 측의 신뢰가 중요하다. 요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예, 이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 회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저희가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 게임주 안에서는 또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강한데 합병 임박하고 있잖아요. 네. 이들이 합병하게 되면은 게임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넥슨 GT나 이제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던전 앤 파이터가 어제 이제 모바일로 출시가 되긴 했었는데 사실 PC 게임으로는 2005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학생 입장이긴 했었는데 학생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저희 주변 친구들이 던전 앤 파이터를 통해서 아이템 거래를 하고 돈을 버는 모습 보고 조금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니지와 같은 추억의 게임이 모바일로 나왔고 어제 보니까 애플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 1위에 올라오면서 이제 또 흥행을 했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넥슨 GT와 넷게임즈 있는 서든어택이 게임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업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 사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사를 80조에 인수를 한 이유가 있었죠.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이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 NFT나 메타버스나 큰 그림을 간다고 하게 되면은 IT 기업의 큰 회사들이 이런 게임을 개발하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런 M&A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흐름이 저는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는 제가 게임이 뭐 미르가 뭐 재미로 하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게임 자체가 여러 P2E 게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재미나 흥행이 첫 번째로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이 네. 된다는 거죠. 미르포는 P2E 게임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해봤다는 이제 시도성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아하. 이제 차후 게임은 이게 재밌는데 이게 되고 이게 코인이 되는 다시 코인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게임의 재미 여부와 상관없이 P2E 게임이라는 게 생겼고 이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P2E 게임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재미있는 게임으로 몰리면서 코인의 값도 오를 것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재미있는 게임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리니지, NC소프트, 네. 그리고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 있고요. 또 뭐 크래프톤도 있을 테고 여기에 오딘 카카오 게임즈도 있을 텐데 지금 이러한 전통 강자들이 좀 쉬고 있을 때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여기서는 차별화를 얘기해야 될 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P2E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있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이 P2E라는 전제하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P2W에 대한 게임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확률형 아이템을 거래를 하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수익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카카오 게임즈나 네오위즈나 이제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어제 자회사인 게임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 코인 안으로 이제 온보딩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은 결국 우리가 대형 플랫폼 쪽으로 가는 수익 구조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제 게임은 이제 좀 차별화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업종에 대한 흐름으로 같이 덩달아 갔다면은 네. 분명히 올해부터는 이제 P2E의 돈, NFT의 돈 어떻게 실적이 잡히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뒤바뀔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빨리 이제 다시 이 게임 시장으로 MZ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봐야겠습니다. 돈 벌어서 또 주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게임 업종 내 최선호주는 무엇일지 제가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게임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좋아는 합니다만 사실 모바일 게임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콘솔 게임을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이나 이런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 게임이 워낙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 지켜봅니다만 과연 이런 P2E나 모바일 게임이 북미 시장에 통할까라는 조금 의구심은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유저이자 또 네. 투자자이자 전문가로서 게임 업종 내 최선호주를 골라볼게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그리고 주가가 오를 만한 게임사를 골라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대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P2E 두 개, 결국에는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월쯤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보라 2.0 리브랜딩 행사를 하게 되면서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 엔터사와 같은 파트너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 엔터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그리고 애니모카 브랜즈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와 같은 좀 큰 파트너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온보딩을 시키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경쟁력 입장에서는 위메이드보다는 카카오 게임즈의 P2E 플랫폼이 흔히 보라코인이 큰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CB 5천억에 대한 이제 조금 악재 수급적인 악재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물론 다음 주 31일 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긴 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 당장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기보다는 물론 다음 주에 29일쯤에 이제 대만에 오딘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P2E 시장이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쪽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31일 어떻게 그날 시장에 따라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라면은 좀 카카오 게임즈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플랫폼 그리고 P2E 두 가지 키워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탑픽으로 본다. 물론 최근에 12 발행으로 인해서 주가 급락은 했지만 12 발행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이제 물량이 전환될 수 있는. 네, 물량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3월 31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기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또 게임하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